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지금 최근에 대한항공 서비스 인턴 채용이 떠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소중한 제자이자 지금은 이제 서비스 인턴 현직자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좀 정중히 인터뷰 요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이나 정보를 좀 상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현직자분의 개인정보, 신변이 가장 중요해서 모자이크 처리, 음성 변조가 되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좋은 정보 많이 말씀해 주실 거고, 저희가 회사에 대한 뭐 험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며 외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을 줄 거니까 여러분들 잘 메모하고 공부해서 이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대한항공 서비스 인턴을 목표로 저와 함께 수업을 준비해 주셨고 단번에 합격을 했고 당시 경쟁률도 꽤 높았는데 한 번에 어쨌든 합격을 해줘가지고 실력이 좋은 친구고 이미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친구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정규반과 작년에 모의 면접반을 듣고 실제로 이제 대한항공 서비스 인턴을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주변에 서비스 인턴을 하고 계신 분들을 찾기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인터뷰해 주시는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제 서비스 인턴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서비스 인턴이란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비스 인턴은 일단은 대한항공에서 이제 채용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이제 대졸공채라고 해서 학과에 이제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대기업에 준수하는 그 고스펙을 요구하는 이제 채용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스펙도 이제 초대졸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토익 점수도 이제 550점 이상이면은 지원해볼 수 있는 이제 비교적 조금 수월하게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일반 공채는 굉장히 빡세요. 한진 공채랑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도 쳐야 되고 고스펙 진짜 뭐 스카이 서성하니 판치는 곳이 사실 항공업계 일반직이거든요.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인턴부터 어쨌든 2년의 인턴 근무 경력과 경험을 통해서 소정의 심사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케이스인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사실 뭐 회사 내부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항공 본사 직원이 되는 부분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역량 퍼포먼스에 따라서 더 빨리 진급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진급할 수도 있고 다른 직무로도 이제 어떤 회사 안에 순환직으로 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대한항공에 입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인턴이 되면은 보통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서비스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이제 여객 운송 부서라고 실제 이제 인천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나 이제 환승객분들 이제 핸들링 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객 발권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개화산역에 서비스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 실제로 이제 승객분들의 전화를 받고 저희 이제 항공권, 유무상 항공권에 이제 재발행하는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화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화물청사에서 화물 관련 업무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환승 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이제 추가로 투입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그 개화산에서 이제 서비스 이 전화 상담하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 인턴분, 정규직분뿐만 아니라 좀 외부에서 오는 아웃소싱 직원분들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협력업체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분들은 보통 이제 신규 예약이나 발권 이쪽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마일리지 항공권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이제 유상 항공권뿐만 아니라 이제 부상 항공권 이제 재발행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럼 내부 임직원들과의 통화도 굉장히 자주 하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 고객들도 아마 있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뭐 직무도 그렇지만 돈이 궁금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살짝 이미 들었을 때 객실 승무원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가는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뭐 상세하게 오픈하지 않으시더라도 월에 얼마 정도 받는다라는 거 정도 간략하게 가이드라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인턴으로
근무하실 경우에는 200 중후반 정도인데 나중에 이제 2년 후에 정직으로 전환되게 되면 동일하게 이제 대한항공 직원과 동일한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짝수달에 이제 상여금이 나와가지고 거의 이제 기본급의 2배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일 텐데 설 명절, 추석 명절에도 어, 200%일 거고 네. 짝수달까지 하면 아마 6개월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행복한 달과 빈곤한 달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거를 그냥 정확하게 n분의 1 해버린다면 아마 300 중반 이상이 될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생각보다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이제 좀 만족하면서 대기업의 일원으로서 복지는 또 다 누리고 정직원이니까 좀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이 참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의 스펙이 조금 엄청난 좋은 대학에 나오지 않고 막 이런 게 없더라도 대기업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급여도 좀 당당하게 원하는 만큼의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채용 과정이 가장 궁금한데 사실 그 채용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본인은 이제 각 전형별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뭐 서류부터 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채용 절차는 먼저 이제 서류 합격이 돼야 이제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서류에는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학점과 그 다음에 이제 항공업계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 지원 자격만 보더라도 학점이 이제 우수한 자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학점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자소서나 이제 학점 입력칸에 조금 어필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비스 인턴이라는 게 일단 새로운 직무를 배우고 그걸 적응하고 실력을 쌓아서 나중에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다 보니까 좀 성실하게 배울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서류에서 자기소개서가 꽤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점이나 이런 걸로 이미 필터를 하지만 그 학점이 좋은 친구들이 많으면 결국에는 자기소개서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항공산업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런 내가 서비스 직무에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경력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으로 딱 진행이 되면 어떤 구조로 어떤 절차에 따른 면접이 진행될까요? 일단은 1차 면접을 가게 되면은 이제 강서구 쪽의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저는 총 이제 6분과 함께 들어갔고 앉아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중에 꼭 이 2가지는 꼭 필수로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여객 발권 업무를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이 여객 발권 업무에 자신이 가진 장점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고 다른 이제 동기분들 답변도 제가 이제 물어보고 들어봤을 때 확실히 이제 공항 관련해서 업무를 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꼬리 질문이나 관심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현직자분은 그러면 이전에 공항과 관련된 일을 했거나 서비스 관련된 특정한 경력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공항과 관련된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학과 자체가 조금 항공 관련된 과다 보니까 그 실제로 여객 발권에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해서 조금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은 사실 기본적인 면접이고 이 직무에 투입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 역량, 경험 갖추었는지 사실 이미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나중에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객 발권 업무는 전하지만 사실 그게 팀원들 간의 관계도 갈 수 있고 왜냐면 좀 폐쇄적이잖아요, 안에가. 그렇죠? 동료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나중에 또 다른 부서로 넘어간 케이스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대면 고객 응대하는 것에도 강점이 있는지를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1차에서 합격을 하면 6명으로 면접을 받고 면접관 몇 분 있으셨죠? 2분 계셨습니다. 그럼 이제 2차 면접이 최종 면접인데 그때 아마 영어 면접과 최종 면접이 같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과정으로 좀 진행됐는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포인트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차 면접은 실제 대한항공 본사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때 좀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셔틀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본사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갈 수 있었고 일단은 임시 출입증을 가지고 인솔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일단은 먼저 서류 같은 거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영어 면접을 이제 한 분씩 들어가게 되는데 영어 면접을 먼저 한 2분에서 3분 정도 보고 나서 밖에서 이제 한 10분 정도 대기 후에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을 보게 됩니다.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급포
직원분께서 계셨었는데 영어 면접은 정말 간단하게 물어보셨고 일단은 자기소개 30초 해보라고 하셨던 거고 거기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 여행 가본 적 있냐 그리고 뭐 아침 먹고 왔냐 못 하고 왔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이제 해주셨었고 저는 이제 테디쌤이 주셨던 기출 문제 안에서 다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답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최종 합격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합격한 것 같다. 이때는 나에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나를 뽑아줄 것 같았다. 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2차 최종 이제 임원 면접에서 압박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항공 관련 과에 나오긴 했지만 공항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수능을 하고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제가 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대신 저는 학교에서 방학마다 더 이제 실제 업무에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많이 어필을 하셔서 그때 좀 이렇게 압박으로 보시다가도 그냥 좀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느낌이 있었고 일단은 그 콜센터 번호가 뭔지 물어보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옆에 지원자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포인트들도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공항 업무도 같이 뽑다 보니까 공항 뭐 체크인 카운터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콜센터 번호나 아니면 화물에서 쓰이는 그런 간단한 용어 같은 거는 다 이제 숙지해서 가면은 한 번씩 그런 질문들에 답할 때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현직자 인터뷰, 그리고 현장 체험, 현장 경험, 그리고 기초적인 직무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게 여러분 최종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아예 외부에서 준비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현장에 나가보는 거 좀 추천드리고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 인턴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 영상을 좀 부탁해서 촬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뭐 붙박이로 그곳에서 쭉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서가 옮기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이야기하시기로는 실제 객실 승무원도 내부적인 어떤 공고를 통해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시아나에도 있었습니다. 콜센터 직원분들이 입사한 기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부 직원들끼리 이런 지원을 통해서 면접도 한 번만에 합격을 하는데 실제 어떤 좀 케이스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본 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턴을 하는 동안에는 무조건 발령된 부서에서 성실히 임해야 되지만 만약 이제 정직 전환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해당 이제 대한항공 사이트 같은데 지원해볼 수 있는 그런 사내 채용 공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이제 본사 이제 부사장님 이제 비서로 이제 발령받아서 근무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른 이제 여객 서비스부에 가셔가지고 이제 공동운항 업무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콜센터가 이제 전화만 받는 게 아니라 해당 이제 관리부서나 행정부서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서로 발령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조금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 이런 거를 봤었는데 저 이제 막 서비스 인턴이나 이제 서비스 사무직으로 입사한 분들은 절대 거기서 평생 일해야 된다 이런 글을 되게 많이 봤는데 절대 아니고요. 정직되고 난 후에 정말 사내에서 순환 근무가 정말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조금 해보고 싶은 일에 있어서 의지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도전해볼 수 있고 사내 파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제 전에는 매년 한두 번씩 무조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코로나도 많이 좋아지고 조금 더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사내 파견하는 게 훨씬 더 여러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어서 충분히 다른 업무를 해보실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꼭 잡는 게 너무너무 좋겠다. 실제로 이제 뭐 항공사들도 이런 게 있거든요. 운항 인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비용도 다 지불해주고 물론 나중에 갚아야 돼요. 그 월급을 받으면 어쨌든 운항 승무원을 만들어주는 제도야. 이게 처음 생겼을 때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꼭 좀 참여를 해서 좋은 기회를 잡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봤던 분들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합격하는데. 그리고 남자 동기가 있나요? 네, 저희 남자 동기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는 혹시 남자 여자 기준으로 몇 살까지가 좀 맥시멈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아무래도 여객 발권 업무이기 때문에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5살
5살부터 33살까지 골고루 입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도 33살. 네, 결혼하신 분 들었어요. 그래 신입인데 네, 맞습니다. 확실히 좋네요. 대한항공 승무원 채용이랑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노려보는 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직자분의 회사에 대한 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8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업무가 쉽지는 않지만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정말로 잘 되어 있고 업무를 하고 이제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옆에 이제 동기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슈퍼바이저님이라고 항상 저희가 힘들거나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처음 접하는 일이더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자체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냥 회사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게 너무 많고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복지가 이제 항공권인데 항공권이 거의 이제 96% 정도 할인된다 보니까 힘들 때 제드라고 하는데 그 항공권을 쓰면서 이제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도 나는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어 성적도 높은 분, 낮은 분 다양하게 있으시죠? 네, 근데 아무래도 영어 성적이 조금 낮으면은 스피킹 성적이 되게 우수하고 확실히 작년 기수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영어는 사실 잘하면 잘할수록 좋고 항공사니까 필수 불가결하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서비스 인턴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꿈에 대한 어떤 열정도 좀 불태우실 수 있다면 너무너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짧은 응원 한마디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대한항공 진짜 그래도 좋은 회사니까 꼭 많이 지원하시고 들어와서 꼭 후배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곧 우리 현직자분을 보시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